맞습니다. 좀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지만 좀 지났지만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성탄 잘 보내셨어요? 아, 예. 상가연합회님 박수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BJ 굿모닝을 맡아서 진행할 이태영 전문위원입니다. 어, 예전에 그 시장 규모 예측에 대해서 제가 그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었는데, 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LG전자에서 27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9월에 LG전자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는 기업 R&D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지금은 기업 R&D 전문위원으로 중소기업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태영 전문위원입니다. 요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찾아뵐 이태영 전문위원이고요. 제가 할 강의는 어, 중소기업에서 지금 이제 R&D 자금을 신청하시면서 그 안에 이제 기술 과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준비를 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살펴보고 나눔을 가질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새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개인 방송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눌 그 주제들은 그 요즘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전문연도 그렇고 자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창업 성장 기술 과제를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1월에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고요. 이 기업 R&D 자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출연금인데, 이거를 이제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준비를 과정을 통해서 또 기업을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서로 보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술의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이제 과제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협회장님하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차별성과 진보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짚어주고 계시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과제에 대한 준비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했고요. 편하게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게 내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강의라고 하면은 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참?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럼요. 출근 준비하면서 시청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전문위원으로 자문 활동을 하면서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꼭 피강의자가 되면 졸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감사합니다. 또 별풍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새 이제 준비하는 게 창업성장 기술개발인데, 평가지표를 이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계획 필수사항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구분해서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를 받는데, 이 맨 위에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 항목 중에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그 밑에 있는 평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두 번째는 유사중복성인데요. 유사중복성에는 기생산 제품과의 유사중복성이 있고 또 하나는 기개발 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그 차별성과 독창성 이런 진보성이 없으면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그 기업들을 우리가 자문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저 협회장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래서 해드릴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차별성이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차별화 요소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럼 R&D 계획서에는 어떻게 써먹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전 천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 그 9월에 아까 졸업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2개월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여기 이제 가산디지털 옆에 있는데요. 준비 뭐 조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있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송 많이 들어오네요. 이거 모이면은 몇 개까지 모일 수 있는 건가요? 한도가 있는 건가요?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기술개발협회에서는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전문위원으로 전화상담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특히 기본적인 것부터 좀 터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차별성이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밑에 그림 보시면은 사과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빨간 사과가 하나 보이죠? 그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사과가? 예, 그렇죠? 색깔에서 틀리죠? 뭐 크기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색깔에서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에 소요된 비용 이상으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갖는 것. 이게 지금 대학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차별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스를 보면 이제 KOCW라는 강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게 쉬운 거지만 비용 이상 대비해서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차별성이라는 게.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한번 보시나요? 요즘 그 강식당이라고 보시나요? 그 신서유기 다음에 신서유기 외전으로 해서 강식당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전에 뭐 윤식당도 있었는데 같은 PD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강호동 강호동 이분은 진짜 아마 씨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코미디언의 1인자로서 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했었죠. 근데 1인자로서 아직도 잘 나가시는 분이고 1호 강호동 돈가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먹는 지금 돈가스고요.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에서 차이가 있나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거 옛날이죠. 지금 뭐 옛날 거 가지고 자꾸 하면은 아마 그분 섭섭해 하실 거고요. 예, 그것도 1인자 있던 적이 있었고요. 보면 무엇보다도 크기죠. 크기. 여기서는 그죠? 크기가 차이가 있죠. 크기로 승부하는 오른쪽에 강호동 돈가스는 크기로 승부하는 크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림 보실까요? 여기에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밑에는 뭐죠? 저울이죠. 그죠? 저울이고 위에는 뭐가 있나요? 노트북이 있죠. 그래서 노트북에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요. 얘 좀 크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집점하실 게 이제 무게를 잘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202 그죠?
그래서 1202g, 1.2kg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보내셨네요. 별풍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934. 그죠? 1kg가 안 되죠. 딱 보시면 이게 무슨 차일까요? 아, 그렇죠. 무게죠, 무게. 왼쪽에가 제가 이제 LG전자를 다녀다 나왔다고 해서 LG전자를 부각하는 건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 934 그램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LG전자에.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LG전자 그동안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IT 쪽에. 근데 이렇게 S전자 뭐 이런 전자에 대비해서 노트북 판매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그램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히트를 치면서 판매를 엄청나게 늘리고 또 수익도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그 제품이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무게 차이죠. 무게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림을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뭐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픽처는 모바일 폰, 그죠? 핸폰의 핸셋의 케이스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분홍색, 주황색, 청파랑색, 그렇죠.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핸드폰 케이스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 여러분 느끼겠지만 색상 차이입니다. 색상 차이. 색상도 이렇게 차별을 둬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마케팅과 또 판매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많이 마케팅 쪽에 많이 나왔던 거죠. 맨 왼쪽에 뭐죠? 코카콜라. 중간이 뭐죠? 펩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815. 815 콜라는 망했습니다. 죄송하게도 815 콜라는 우리나라에서 콜라 독립을 선언하고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매니저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보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는 딱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디자인이죠, 그죠? 디자인.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의 병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설탕의 차이, 맛의 차이겠죠. 맛의 차이입니다. 맛은 블라인드 테스트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펩시가 한국에 제대로 많이 팔아보겠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 먹어보면 이거는 펩시였네, 코카가 아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었죠. 815에서도 뭐 한때는 좀 애국심을 가지고 치고 나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분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차별적 요소라는 게 이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포터라는 분을 잘 알 겁니다. 마이클 유진 포터라고 47년생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뭐 차별적 요소, 본원적 경쟁 전략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데, 네, 경제학자 경영학자신데 지금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모니터 그룹을 또 만들으셔서 이 큰 기업들, 죄송합니다, 큰 기업들을 지금 자문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 하버드 대학 뭐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하버드 대학에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면서 거대 기업 CEO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네,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전략과 국제 경쟁력 연구의 최고원이죠. 마이클 포터 모르면 MBA를 공부 안 했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 아마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어느 분이나 어느 사업을 하나 뭐 소공상이 다 포함해서 크게 느끼시는 분일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원가를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설계 생산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경쟁 위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차별화 우위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뛰어난 가치의 제품의 질 또는 제품의 특성, 애프터 서비스나 요즘은 이제 SCM, 지난번도 저 세미나 때 말씀드린 SCM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쪽에서 뭔가 다르게 하고 톡톡 튀고 또 두드러짐을 나타낼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경쟁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크기가 좀 조금 작아 보이죠. 그래서 좀 크게 좀 키워볼까요? 그래서 차별 요소에는 제품 차별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LG전자에서 삼성전자, 대우미니아, 동부 대우전자 이렇게 있는데 김치톡톡이라는 걸 내놓은 적이 있어요. 2016년에, 작년에. 그러면서 여기서 소구했던 게 그 유산균 가드죠. 유산균 가드로 해서 유산균 김치. 그래서 왜 그 저기 광고 보시면 있을 거예요. 톡톡 터지면서, 그때 백종원이 나왔었나요? 톡톡 터지면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 디오스톡톡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막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도, 그죠? 우리나라의 거대 산맥 두 개인데, 삼성에서도 메탈 그라운드 기능, 냉각, 그리고 저형 비치 맞드림, 그리고 보관은 두관으로 날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또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다른 데도 뭐 안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부에서는 뭐 신명인 비법, 뭐 이거 이제 나왔는데 모르겠지만, 또 발효과학, 뭐 대유이니아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그 했었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의 차별화의 부분은 상당히 그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야, 어서 오세요. 이계상 의원님, 김재춘 의원님 반갑습니다. 좀 이제 앞으로 많은 그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두드러진 성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거, 그죠? 그리고 기술이, 노하우는 뭔가 어떤 게 좀 다른지, 그리고 서비스, 아까도 말씀드린 서비스, 그 다음에 품질도 굉장히 차별화가 될 수 있거든요. 품질 마케팅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또 정보, SCM, 비저빌리티,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차별을 주냐에 따라서 이 차별의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하나 보죠. 기술 차별화인데요. 기술은 여기는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즈에 대한 통신 기술을 비교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요즘 뜨는 거죠. 기술 차별화는 SIG 폭스, 시그폭스라는 데가 지금 대세를 지금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LOTA, 뭐 ING, 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서로 표준화를 하려고 그러죠.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표준화하느냐에 따라서 기술 차별화도 굉장히 가져갈 수 있죠. 상용화를 누가 빨리 하냐, 탁월한 서비스죠, 상용화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IoT 통신 기술이 되겠고, 그 안에 보면 두드러진 제품 품질도 여기 보시면은 RF 레디오 프리퀀시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역이 큰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레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술 차별을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표준화되고, 또 많이 쓰면 쓸수록 판매가 많이 되고, 판매가 많이 되면 매출이 많이 되고요. 매출이 많아지면은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전체적으로 뭐죠,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수익성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별성이 향후에 매출과 수익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차별화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도
여기 보시면은 페이먼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페이먼트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또 애플페이, 또 그 다음에 페이코, 엔티머니, 삼성페이, 안드로이드 페이가 있는데, 예,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새로운 기술이에요. 안드로이드 페이가 뭘 했냐면 소프트웨어 기반 토큰화를 이제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한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전부 보시면은 뭐 하드웨어 기반 토큰, 애플페이 같은 게 하드웨어 기반 토큰화가 돼 있고, 또 나머지 하드웨어 기반, 삼성페이도 하드웨어 기반 토큰화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가져왔는데, 애플페이 같은 거는 상당히 품질이 좋죠. 왜냐면 이게 딴 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나 이걸 해킹하기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 기반이, 예, 어서 오십시오. 기반이 하드웨어를 여기 애플페이 여기 기반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안드로이드 페이는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기반 토큰화를 해왔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굉장히 그 독특한 제품인데 NFC하고 마그네틱 뭐 이런 쪽을 써서 그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났죠. 3천만 개 마그네틱 쪽 탁월한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차별화 요소를 서로 가져가면서 싸웁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을 통해서 더 많은 그죠 가치를 제공한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좀 하나 더 가볼까요? 이제 R&D 계획에 한번 써먹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R&D 계획은 제가 R&D를 이렇게 자문도 하고 공부도 해보면서 보니까 R&D는 이렇게 네 분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 R&D 과제의 특성상 부품품이 있더라고요. 재료, 뭐 예를 들어 에너지도 있고 또 뭐 소재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걸 묻혀가지고 만든 부품들, 모듈, 이런 것들이 부품품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애 과제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제품, 가공품, 농수산물, 또 장비, 설비,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거죠. 완제품에 콘텐츠, 이런 것들이 완성품에 대한 하나 영역으로 볼 수 있겠고, 또는 이 서비스랑 조금 전에, 서비스 바로 일어나기 전에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기술, 공법, 기법, 시스템. 시스템에는 뭐 공정과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망, 네트워크, 표준화, 뭐 이런 것에 대한 과제도 엄청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많고요. 금융, 관리, 교육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서비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제의 특성상을 볼 땐 부품과 완성품과 솔루션과 서비스로 제가 나눠봤고요. 물론 이제 다르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차별화 요소를 보면 아마 뭐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매트릭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차별화 요소를 보면 아까 그 본원적 경쟁 전략에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것이 이런 한 둘레여서 7가지 정도 벌어집니다. 새로운 기술, 독특한 기능, 탁월한 기술 및 노하우, 두려진 성능, 탁월한 서비스, 뛰어난 품질, 적절한 정보 제공,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차별화 요소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차별화 요소를 찾기에 이 영역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치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별화 요소 중에는 이렇게 7가지 요소가 있고, 우리가 R&D 과제 중에는 부품부터 서비스까지의 네 영역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추진하고 있는 과제 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속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제 속성별 체크 포인트를 참조해서 차별 요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의 차별성을 정리하고 강조하는 그런 도표를 우리가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엑셀을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기 좋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제 강의에 매주 화요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선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지난번 제가 BJ 뭉치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시간에 오시면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을 또는
재미있는 선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은 이 엑셀 선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화 요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아까 4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요소들을 여기를 누르면 단추가 뜹니다. 그 단추를 눌러보면 재료부터 해가지고 서비스까지 부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요소를 매트릭스 만들어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뭐 바쁜 시간에 이거저거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사업화 계획서를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거 선물로 드릴 거고요, 엑셀을.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엑셀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부분품은 넘어가고 완성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요소 포인트 체크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완성품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인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 디자인, 가격, 서비스, 가치 인식, 이게 소비자가 가치를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독특한 기능인가, 그러니까 기능이 새로 탑재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뭐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지 않는 기능이 아니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성능도 중요한 게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상업성장기술과제 보시면은 그 안에도 이게 성능을 수치로 측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바우처를 써가지고선 뭐 20%까지는 뭐 성능 측정안을 레커멘드 된 그런 기관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다른 경쟁사를 모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입장벽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서비스도 굉장히 그 차별화의 포인트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경쟁사랑 차별된 서비스는 뭐냐 이런 게 있고, 뛰어난 품질 중에는 또 어떤 것들, 그러니까 경고하고 듀레이션, 업계 표준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SCM, 오더부터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차별화가 우선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 요소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에 칸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좋다 그럴 때는 그 점을 아까 보여드린 그런 리스트가 업을 하셔서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강조를, 서비스 같은 게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하나만 더 볼게요. 서비스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서비스는 실제 요 탁월한 기술 노하우의 부분에서의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보유한 기기와 호환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쟁사에 모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에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면은 좀 더 좋은 그러한 자료들을 만드실 수 있겠고, 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지금 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혹시 뭐 질문도 있으면 뭐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또 더 필요하신 부분들 조금 어렵나요? 조금 더 쉽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시거나 또 나누시면 좋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이 마구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 얘기를 해보죠. 전화 상담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뭐 한 3-4건도 오고, 어떨 때는 뭐 한두 건도 오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업 R&D 지도사 얘기입니다. 기업 R&D 지도사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기업 R&D 지도사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업 R&D 지도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묻는 분도 있고, 또 뭐 기본적인 질문이냐, 어떤 분은 그냥 기업 R&D 지도사가 뭐 하는, 뭐 그럼 돈 좀 벌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전화 상담하다가 직접 오셔서 저하고 뭐 2시간씩 얘기하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서 오늘은 기업 R&D 지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R&D 지도사는 지금 R&D 지도사 양성은 저희 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R&D 지도사라고 하는 거는 민간 자격증인데요. 산자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제대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MOP 시대라 그러죠. 저기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경영, 매니지먼트 오브 폴리시 펀드.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갖고 계신 그 기업 기술, 특히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잘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할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상용화하고 사업화를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창출해서 또 다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소기업, 아니 뭐 1인 기업이면 뭐 제대로 돼 있는 소기업,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정말 뭐 스타기업, 스타기업에서 정말 이제는 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대기업, 뭐 대기업에서 뭐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뭐 전체 세계를 끌고 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사실은 뭐 20조나 되는 돈을 씁니다. 그래서 20조 되는 돈 중에 같은 과제를 수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금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컨설턴트를 해주는 게 기업 R&D 지도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에 쭉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으로서 R&D 지도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도 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제가 뭐 지방도 다녀보고 서울도 다녀보고 그러는데 기술이 생각보다 아주 좋은 기술인데 자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자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하루속히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해서 정말 저 자금 때문에 이 좋은 기술이 썩히고 있는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지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일반 기업체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지도사 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경영 기획 연구, 뭐 이런 기업 R&D 지도사 그 안에 있는 공부가 사실 뭐 경영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 기획 연구뿐만 아니라 재무,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고 또 R&D,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선 그 고용센터에 가서 처음에는 그거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 뭐죠? 그 실업수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기술개발협회에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도 창업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실업수당은 나중에 1년 지나면 그 뭐예요? 50%를 그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다 이러셨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근데 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그래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해서 하면은 거기서 뭔가를 보람도 느끼고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있죠. 시에서도 많은 부분들 그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R&D 지도사들을 쓸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강사 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컨설팅 전문가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R&D 내용을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R&D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전화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초콜릿도 받았네요. 그리고 저 지도사는요, 지금 공부하시려면은 여기 협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 R&D에 있어서의 기업 R&D 실무자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R&D 지도사가 과정이 있는데, 실무사 과정은 좀 짧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총 12시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사까지 하신다면은 4주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전 쪽으로 해서 가지고, 끝났고요. 26일. 예. 26일에 마감이 됐고요. 27일부터. 이게 과정이 조금 한 주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업데이트를 제가 안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 감안해서 26일부터 이번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기술개발협회는 7호선 타시면 돼요. 7호선 타시고 가산지사센터에서 내리셔서 그 에이스 테크노파워 타워 10차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아주 아담하니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과정을 끝나고 나시면 지도사 자격검정시험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준비가 되는데, 그거 아까도 말씀드린 산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사 민간 자격증이고요. 이것을 이제 따시면 이거 이제 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으시고, 그 자격증 가지고 여러 군데 많은 부분에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15회죠. 이거 끝났죠. 그래서 이게 지난 자료 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그 정비를 할게요. 처음이라서 좀 죄송하고요. 이 업데이트를 좀 해서 그 새로운 걸로 지난 거지 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시험이 끝났고요. 지난주 시험 끝났고 이제 앞으로 15회 자격검정 시험이 공고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또 협의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추가로 여기까지인데요. 요 다음은 이제 창업성장 서면번거표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성 사업성을 보는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저런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 협회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이제 공부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협회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마음에 다가옵니다. 뭐든지 성실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다른 데에서 공부하는 거랑 틀린 점은 제가 하나 많이 부각을 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차별성이니까요. 뭐냐면은 협회에서는 일단 그 한 달 공부를 하고 지도사가 자격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면 협회에서 OJT를 좀 갖는 게 있어요. 그 OJT를 이제 3주 정도 하는데, OJT를 하고 나면 협회에서 전문 위원단에 그 속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지도사 자격 시험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 협회에서 그 이제 두 가지의 큰 그
아, 그래요? 예, 예, 상가님 또 다음 주에 뵙고요. 네, 예,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이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예, 예.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한마디 그것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협회에서는, 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업들을 갖고 와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회가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업을 다니다 나오셨거나 창업을 하시다가 프리랜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꼭 기업 R&D 지도자로 오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OJT까지 받으시고 나면 협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협회랑 같이 협약해서 일을 하시면 돈도 벌고 또 보람도 있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있고 또 같이 그런 정부적인 일에 참여하는 그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예고편은 다음 주는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합니다.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연구비들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연구비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요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